분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 클까? 제일 궁금한 게 영양분이 모유보다 부족할 건데 어떤가 걱정되는. 분유 대신 이렇게 생우유를 이렇게 먹여도 되는가? 아, 분유만 먹어도 괜찮을지 그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민 원장. 선생님 최미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분유 수유를 했을 때 네네. 어떤 뭐 문제가 있고 네. 또 분유가 충분히 모유를 대신할 수 있을지 분유 수유 시 네, 주의사항.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모유 같은 분유가, 경우는 예. 사실 뭐 아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모유를 직수할 이제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사실 좋죠. 네. 근데 엄마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네. 모유가 충분하지 산모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을 경우는 안 좋다든지 또 분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유 뭐 좋은지는 다 알지만. 그러니까 모유 좋은 거야 다 아는데 분유만 먹어도 괜찮을지 그쵸. 뭐 그런 게 엄마가 좀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그 제일 궁금한 게 영양분이 모유보다 부족할 건데 어떤가 걱정되는 엄마들 그렇죠. 마음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 클까? 네. 모유에 비해서 어떨까? 그 하는 게 네네.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분유 회사들이 너무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영양분은 모유에 근접해서 다 만들어주고 차라리 더 과잉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흡수율이 모유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분유의 영양분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분유 그 성분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그 자체를 정말 섬세하게 부족한 부분을 다 많이 채우니까요. 채워져서 예. 많이 이게 모유의 성분을 많이 따라해서 거의 네. 근접하게 돼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을 상담할 때 모유를 먹이시려면 어머니들께서 건강하셔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유의 성분이 엄마의 먹거리라든지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임신 중에는 먹거리 관리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태교를 해서 예. 뭐 그동안에는 진짜 밀가루 음식, 과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달달한 음식들을 것들, 음식을 예. 안 먹다가 출산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너무 이렇게 단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또 신맛 나는 너무 음식. 열량 열량 네.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모유 성분도 약간 소화가 좀 안 되는 성분들이 추가돼서 그래서 그 아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아이 저 또 신맛이 난답니다. 안 먹어서 네. 안 먹어봐서 모유 성분에 어. 신맛이 나서 어. 아이 배앓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먹거리를 조금은 신경 저는 쓰셔야. 뭐까지 그렇게 되는 줄 저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니 한 원장님 어릴 때 엄마 좀 먹고 컸거든요. 기회가 안 나는데 그치? 근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안 먹어봐서 어릴 때 안 원장님 완모로 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안 원장님 이렇게 살찌고 통통한 거는 모유 수유했다고. 그 옛날에 그럼 뭐합니까? 돌진하자마자 우리 엄마가 그냥 콜라에다가 카트스테라 그냥 먹이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죠.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그때는 시어머니 먹거리 왜냐면 실수. 그때는 잘 사는 애들만 그렇게 콜라 콜라하고 먹었어요? 카스테라가 진짜 그때는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아유 콜라 먹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 안 원장님이. 모유를 먹일 때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음식 관리 먹거리라든지 하셔야 음식 된다고요. 관리라든지 예. 마음도 편해야 됩니다. 네, 막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저 또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약간 살짝 그렇죠. 들어요. 이게 열독이 쌓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초유까지는 어떻게든지 평온한 마음으로 좀 먹이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는 아까 산모의 몸 상태를 생각해서 뭐 굳이 이렇게 혼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분유 말씀할 때 말씀드리는 거 단계 올릴 때는 항상 아이의 컨디션이라든지 소화 상태를 보면서 그쵸. 단계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보통 분유 단계별로 있잖아요. 보통 개월수 따라서 개월수 따라 올리게 네.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는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1단계 먹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는 아이가 2단계를 딱 올리고 나서 변에 냄새가 나고 맞아요. 똥이 좀 딱딱해진다든지 딱딱해지고. 아니면 뭐 이게 녹색변이 나온다든지 네네네네.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짜증을 내고 그렇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아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단계를 그러니까 그 그냥 전 단계 1단계 분유를 계속 먹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때 그 할머니하고 네. 그 따님이 오셔서 아기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곰곰이 듣다 보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옛날에는 너희들 분유 먹을 때는 저 제품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너희들이? 왜냐면 사오는 거는 사위하고 딸이 왜냐면 그게 싸울 수 있던 게 딸하고 친정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고. 힘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그 할머니 편을 들어주니까 할머니가 이제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단계를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고정했으면 할머니가 좋겠다. 아이를 키우시는가 그렇죠. 봐요. 왜냐면 근데 단계에 올린 분유를 주니 아이가 불편해서 계속 보채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제 그렇게 네. 해서 나왔는데 이제 네. 제가 옆에서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 네, 아는자님 얘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나서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옛날에 너거들 그러니까 단계 없이 먹여서도 잘 컸는데 요즘은 이게 해서 막 그거 얇았다고 그랬겠네요. 얇았다 그렇죠. 이 단계 저 단계 근데 뭐가 이제 함유된 분유 다행스럽게 그 아이가 또 그렇게 좀 조정하고 또 약도 당연히 먹었으니 네네 좀 치료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니까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또 아이가 편해지면 그랬구나. 엄마 아빠도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단계를 너무 다른 아이들 쫓아갈 필요 없고 우리 아이에 맞는 단계를 먹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분유 대신 이렇게 생우유를 이렇게 먹여도 되는가. 근데 생우유는요 이 구조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생우유는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먹는 것이 낫고요. 우리 아이가 13개월, 14개월이라도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냥 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분유를 조금 더 먹였다가 끝내셔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생우유는 아무래도 분유보다는 철분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고열량은 차라리 분유입니다. 분유를 이렇게 줘도 자꾸 배가 고파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먹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떨까요, 그거?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게 그때 소화 안 되면 잠 안 잔다고 잘 못 잔다고 보챈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과식하는 건 안 되겠죠. 아이들이 아직까지 포만감을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에 따라서 주는 대로 먹는 다 받아 아이들이 먹는 있어요. 아이들이죠. 그러면 배가 자꾸 늘어납니다. 나중에 이 애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됐을 때 다른 애들보다 배꼴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량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먹게 되겠죠. 포만감. 그러면 그게 포만감을 안 채우다 생기니까. 보니까 예. 그 습관에서 자꾸 가식을 하게 과식하게 되고 되죠. 그러면 그게 결국 이제 비만이라든지 그렇죠. 아나님 오늘 또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뚱뚱한 아이는 뚱뚱한 어른들 자꾸 왜 저를 보죠? 뚱뚱한 아이는 뚱뚱한 성인이 된다. 분유량을 가급적이면 개월수대로 되어 있는 대로 계속해서 맞춰서 그리고 먹이시는 게 좋아요. 1000ml를 넘지 않는 것이 총. 좋습니다. 그렇죠. 총 하루 수유량이 1000ml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좀 조금 양이 조금 모자란 듯 하더라도 조금 모자란 듯 하는 게 가든지 아니면 애가 너무 달라나그러면 시간을 텀을 줘서 한 번 네. 더 주든 한이 있더라도 한 그쵸. 번에 많이 먹이는 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보통 한 말씀드리거든요. 3시간 간격? 예, 요 정도가 적당하니까 간격을 두시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수유량을 먹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분유를 먹여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면 건강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먹는 거, 또 먹었을 때 그게 잘 흡수하는 거, 그리고 대소변 시원시원하게 보는 거,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성장이라든지 또 필요한 체력에 의해서免疫이라든지 그게 잘 갖춰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유를 먹이시면 좋겠지만 네. 분유 먹이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소화만 잘 시키면 소화만 잘 된다는 시키면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먹거리라든지 아니고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다 그러시면 너무 그렇게 모유를 그걸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없으십니다. 얘기입니다. 예. 자, 이처럼 이게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